네, 안녕하세요. 닥터 트러스티 전담 영양내과 수의사 김창태입니다. 네, 오늘은 췌장염에 대해서 어떻게 영양 관리를 하면 좋은지와 또 닥터 트러스티 이 췌장염 처방식을 함께 확인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췌장염 때문에 힘들어하는 보호자분들이 있는데 췌장염이 어떤 질병인지 간단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이 췌장염은 말 그대로 췌장에 생긴 염증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이 췌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이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이제 소화효소라는 것을 분비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소장 아시죠? 이 소장이 옆에 이렇게 췌장이 있어서 우리 몸에 소화가 필요할 때 이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이 길을 따라서 이 소장이 이 소화효소를 내뿜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췌장이 있고 소장이 있다 했잖아요. 이 췌장에서 소장으로 가는 길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혈액이 잘 안 통한다거나 이런 관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 소화효소들이 소장으로 가지 못하고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췌장 안에서 막히게 되는데, 얘네들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야 정상적이지만 췌장에서는 갑자기 얘네들이 활성화가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췌장에 소화효소가 쌓이면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췌장 자체를 소화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췌장도 단백질이랑 지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막 소화를 시키게 되면은 그 조직에 손상이 가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상이 가해지는 것을 염증 반응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췌장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췌장염이라고 부릅니다. 즉 췌장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소화효소가 방출되지 않고서는 췌장에 있으면서 활성화되어서 췌장 자체를 소화시키는 문제를 이 췌장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췌장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건가요? 아이들이 되게 자주 걸리는데 궁금해요. 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췌장염 자체는 그 췌장의 어떤 관류 이상 또는 혈액의 이상, 흐름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혈액 장애 또는 관류 장애들이 이 췌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혈액 자체가 되게 끈적끈적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고지혈증이 있죠. 그러니까 지방이 혈액에 되게 많이 끼게 되면은 이것 자체도 이 혈액의 관류를 좀 막게 되면서 이 췌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췌장염은 대부분이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췌장염이 어렵고 아직 이 정복되지 않은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췌장염은 아직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췌장염을 보이는 아이들은 보통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이 췌장염이 좀 어려운 질환인 이유가 뭐냐면, 소화기 쪽 증상들처럼 증상이 특징적이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설사나 구토를 보이고 복통을 보이고 또 식욕부진을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른 소화기 질병들도 비슷하게 발생하는데, 얘가 췌장염 때문에 발생한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될 만한 대표적인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설사나 구토, 복통, 그리고 어떤 식욕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췌장염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이적인 증상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 이 복통이 상복부에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 사람이 하는 고양이 자세나 좀 기도하는 자세처럼 이 몸을 이렇게 쫙 펼치는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를 이제 이 기도하는 자세라고 하는데, 이런 자세를 보이는 어떤 대형견들도 존재하더라. 하지만 이게 다른 소화기 질병들처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없다. 그냥 이제 구토나 설사나 어떤 식욕부진을 보이는 게 이 췌장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췌장염이다라고 네.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췌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검사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췌장염이 좀 어려운 질병인 게 뭐냐면, 임상 증상,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통이나 아니면은 구토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른 질병이랑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병원에 오셔서 실험실적 검사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혈액 검사 중에 이 CPL-I라는 어떤 그 수치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또 영상학적인 소견을 통해서 이 초음파를 봐가지고서는 지금 췌장에 어떤 이런 염증 소견이 있는가도 확인을 하고, 이런 다양한 종합적인 것들을 합쳐서 이 췌장염을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췌장염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건가요? 아까 그 발병 기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췌장에서 소장으로 가는 그 혈액에 이상이 생기거나 관류 자체가 좀 이상이 생겨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췌장 옆에 이제 그 담즙, 쓸개가 있는데, 이 쓸개 쪽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는 여기가 막히는 경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혈액 자체가 굉장히 끈끈하게 될 수 있는 문제도 이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지혈증, 지방이 많이 혈액에 껴있다 보니까 이제 혈액의 관류 자체가 좀 이상이 생기면서 이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췌장염 자체가 대부분의 경우가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아직 현재로서는 어떤 원인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췌장염은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한 질환이라 어떤 영양소가 중요한지. 네, 맞습니다. 이게 췌장염이 영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췌장염이냐 하면은 이 치료를 해라 라는 어떤 그 정석적인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췌장염으로 발생하는 어떤 증상들을 잠재우기 위한 대증적인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보존 치료라고 하는 그 치료가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원인을 자체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영양적인 케어는 그 원인들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이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이 췌장염을 일으키지 않게끔 만드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영양 관리가 매우 핵심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양 관리 중에서 이제 어떤 영양소가 중요한지 제가 그 중요한 영양소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지방입니다. 이 지방이 고지방식이 즉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이 실험실적으로 췌장염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 함량이 전반적으로 높은 음식이 아니라 그 이제 수치로 말하면은 한 30g 미만 30g per 메가칼로리 미만의 이 저지방 식이를 급여하는 것을 많이 권장드리고 있어요. 고지혈증 자체가 이 췌장염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고지방 식이 자체가 매우 위험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지방 식이로 변경을 하는 것을 많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단백질인데요. 단백질 소화물 자체가 이 췌장을 자극시키는 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연구 결과들이 몇 개 있어요. 다만 문제는 단백질이 또 매우 적다. 하면은 오히려 이제 손상된 조직들, 그러니까 췌장염에 의해서 주변 조직이 손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손상된 조직들을 회복시키는데 충분하지 않아서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너무 과다하게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낮지도 않은 그 중간적인 수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탄수화물인데요.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보통 다량 영양소라고 많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이 음식을 구성하는 그 대표적인 영양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영양소라서 그렇게 이 이름을 붙이는데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면 서로 상대적으로 서로가 조화를 이룹니다. 단백질이 줄면 어떤 하나는 또 늘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 자체는 되게 낮춰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단백질은 중간 정도를 유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탄수화물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얘네들을 줄이고 얘네 중간 정도 하면 탄수화물 자체는 높아야 됩니다. 그럼 탄수화물이 얘네들에 비해서 위험하냐 했을 때 지방은 아까 그 고지혈증에 의한 위험성이 있다 했고 단백질도 단백질 소화물에 의한 그것이 이제 췌장을 자극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은 직접적으로 이 탄수화물이 췌장을 자극한다라는 연구 결과는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자체는 조금 높여서 만드는 경향이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트러스티의 GI로 췌장염 처방 사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췌장염 처방식 사료를 이제 제가 레시피를 구성했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구성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양관리 포인트들을 위주로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성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지방 함량을 많이 낮췄습니다. 이게 저지방 수준이 아까 30g per 메가칼로리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거 저지방 수준으로 매우 낮췄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지방 식이가 이제 반려동물에게 매우 큰 그 췌장염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방 함량을 낮췄고 그리고 이 지방이 육류가 되게 관여를 많이 해요. 실제로 육류 자체가 지방 함량이 높으면 전반적인 사료에 지방 함량이 매우 높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료에서는 닭가슴살을 위주로 썼는데 이 닭가슴살 자체가 우리 사람들도 몸짱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 왜냐면 단백질이 지방에 비해서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료를 만들 때에 있어서도 이 지방 함량이 낮은 이 닭가슴살을 위주로 사용했다. 그리고 이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6를 공급은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전반적인 지방 함량이 낮더라도 우리 필수로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하게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6, 리놀레산이라는 이 성분을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해바라기유도 함께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해바라기유 자체도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지방으로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이제 필수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만족하게 이제 성분 구성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너무 과도하게 높아도 안 되고 너무 과도하게 낮아도 안 되는 그 중간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닭가슴살이랑 이제 닭간을 사용했는데 이 닭간은 단백질원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이 닭간 자체가 되게 풍미가 좋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되게 좋아하는 약간 냄새를 띠고 있고 맛을 가지고 있어서 이 췌장염이면은 이 아이들이 식욕부진이나 아니면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많이 안 보일 경우가 많은데 이 약간 기호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역할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영양소 자체도 이 닭간에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미네랄이나 비타민의 보충원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공급원으로는 크게 백미랑 고구마를 사용했어요. 이게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곡류를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곡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소화 흡수율이 높은 곡류
그리고 소화 흡수율은 낮지만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곡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 사람도 아프면은 흰 쌀밥에 이제 죽을 많이 먹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이 소화 흡수율이 높아서 이 아픈 몸에서도 이제 적은 양을 먹더라도 충분히 우리 몸에 흡수되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흰 쌀죽을 많이 먹는데,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이 췌장염에 걸리게 된 경우 소화기관 자체도 매우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화율이 높은 곡류를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에너지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쉽게 얻은 에너지들을 가지고서는 아이들이 실제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에너지원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흰 쌀이랑 고구마를 그 탄수화물원으로 사용해서 이 반려동물의 그 췌장염에 대한 어떤 질환의 경과들 그리고 치료를 돕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 소화기관에 대한 건강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재료들인 양배추나 단호박이나 배 등을 좀 사용했고, 이 건강한 식이섬유라고 할 수 있죠. 이 차전자피나 프락토올리고당도 함께 넣어서 좀 장내 미생물들, 우리 이제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유익균들이 더 건강한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 구성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닥터트러스티 GI 사료 같은 경우는 동결건조 공법을 사용했다던데 이게 일반 알갱이 사료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동결건조는 이제 보호자님들이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보호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동결건조에 대한 간단한 제가 설명을 도와드려 보면은, 동결건조는 말 그대로 언거를 이제 건조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이제 증발하면은 수증기가 되잖아요. 근데 매우 압력을 낮추게 되면은 얼음이 수증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상태 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료도 꽁꽁 언 사료를 압력을 매우 낮추게 되면은 얘네가 이 수분으로 존재했던 게 다 수증기로 싹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수분 함량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동결건조를 가공하게 되면은 장점들이 뭐냐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그 보관상의 이점들이 있는데요. 왜냐면 수분 함량이 높게 되면 이 미생물이 발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굉장히 낮은 사료는 이 실온에 보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열 처리가 없다 보니까 영양소의 파괴가 적어요. 보통 익스트루전 사료나 일반적인 건사료 같은 경우에는 가공 과정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제 분말 자체를 쓰기도 하고 이 열 처리가 되게 다양하게 되면서 영양소 파괴가 굉장히 여러 차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동결건조는 공법 자체를 이제 확인해 봤을 때는 얼리고 이게 수분을 날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열 처리 자체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열 처리가 많아서 이 영양소의 파괴가 많은 일반적인 사료들에 비해서 그 영양소의 파괴가 덜한 편이다. 그리고 영양소에 대한 흡수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료에 비해서 음식을 좋아하는 기호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 보호자님들이 질병이 있을 때 아이들을 보면은 음식을 굉장히 안 먹잖아요. 특히 일반적인 처방식 사료들은 아이들이 진짜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동결건조 사료는 전반적인 기호성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식감 자체도 되게 바삭하기도 하고, 그 음식 자체에 대한 어떤 풍미나 아니면 영양소 자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에 대한 맛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픈 아이더라도 실제로 코를 박고서는 먹을 만큼 굉장히 이제 기호성이 높은 게 이 동결건조의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아픈 아이들에게도 되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동결건조 사료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급여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동결건조가 물을 안 적시게 되면 건식사료지만 이 물을 적셔서 이제 섞어주게 되면 습식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약간 건식사료의 형태를 좋아하거나 그런 특성을 가진다면은 그냥 물을 많이 첨가하지 않은 상태로 주거나, 또는 이제 일반 건사료 위에 뿌려서 이제 토핑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경우도 많고, 또는 이제 아예 물을 섞어서 이 습식 형태로 제공하게 되면은 오히려 수분 보충도 되고 이제 아이가 소화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것 또한 더 이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급여 방법을 이 보호자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 췌장염에 대한 영양학적인 관리랑 이 닥터트러스티의 처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영양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이 사료를 선택해야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췌장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면 만성으로 계속 알면서 이제 지속적인 재발이 발생하고 매우 고생하시는 보호자님들도 있을 테고, 갑자기 급성으로 발생해서 매우 큰 반려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어떤 경우가 됐든 이 보호자님들, 특히 췌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보호자님들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